양대지수 4% 넘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김지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8,000선 아래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84선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메타 이슈가 나오면서 기술주,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하락세가 좀 컸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에 대해? 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 변동성이 위아래로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이제 사이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어저께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말아 올렸고 그러니까 좀 그 임대 남는 용량들을 이제 임대를 한다는 그 소식 자체가 이제 남아 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수익성이 더 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이걸로 이제 사이클 피크아웃이라고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메타와 관련해서 지금 남긴다라는 거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AI 인프라를 이제 수익화하는 시점이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 X를 예를 들면서 이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수익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반도체의 사이클은 지속될 수 있으나 중간중간 출렁임은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뭐 3분기에는 뭐 금리도 그렇고 이제 물가라는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들도 있고 지금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목에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 들어서는 이제 그런 대외적인 우려들도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이제 다시 이제 내년도 실적으로까지 이제 초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를 돌아보면 너무나 반도체, 특히나 투톱에게만 과도한 수급이 쏠렸습니다. 쏠림이 완화가 되는 게 사실 건강한 시장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되는 은행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항공 쪽, 호텔 쪽까지 그동안 반도체에 가려졌던 섹터가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7월장에는 이렇게 순환매가 좀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지 이제 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개인들이 주도를 했었던 그런 과열된 장세였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 들어서는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확대가 되는 측면들이 이제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곧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이제 상향 조정된 섹터들을 이제 보게 되시면은 뭐 소재 쪽이나 아니면 소비재 쪽을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업종들이 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뭐 눌려 있기도 했으나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날 걸로 좀 기대가 되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상단을 1만 포인트 이상 잡은 증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올에서는 상단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희는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이제 11,000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보고는 있는데 11,000.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저희는 연내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걸로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1회 인상을 이제 반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그 위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고평가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좀 밸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 강도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고 뭐 이제 증설과 함께 그 전자와 닉스의 그 증설과 함께 사이클이 피크아웃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도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거를 따질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 이제 수출 호조나 아니면은 이제 금리 레벨이 이제 좀 위에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뭐 10,000포인트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올에서는 코스피 상단을 11,000으로 예시를 전망을 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건 또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하면은 우리가 금리와 또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유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하반기에 갈수록 물가도 점차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번 네. 주에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번 주에 나온 고용 지표들은 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 7월 달에 언급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임 그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과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연준의 시장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까지 좀 프라이싱을 하는 구간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달, 6월 달, 7월 달에는 그런 월드컵이라는 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나 이제 물가 같은 경우가 좀 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 보고서와 이제 뭐 CPI와 이제 PPI 물가까지 이번 달 지표들까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4분기 들어서는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시작이 변동성이 극심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리밸런싱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장에서도 지금 4조 넘는 물량을 거래소에서 던지고 있고요. 2, 3조는 지금 기본값으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550원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연구원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니까 환율이 오른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높은 환율이 오히려 또 외국인의 매도를 부추기는 거 아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환차손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제 매도 규모가 이제 더 커지는 요인들도 있겠고 그리고 사실 지금 원화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전자나 닉스처럼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아직 환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전이나 그 결제에 대한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전자나 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다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유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제 시점에 따른 시차에 따른 그런 환율이 이제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YTD로 한 100조 원 넘게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업종의 그 시총이 증가한 그 수준을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이 그 정도 규모로 파는 게 그만큼 코스피의 시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아시아 증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숏을 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로 이제 그런 리밸런싱 수요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게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시총이 그 시총이 이제 뭐 4천조 가까이 됐는데, 네네.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시총이 이제 2,500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50%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5% 정도만 까더라도 비중 조정을 하더라도 이제 그게 80조 원 정도가 되는 규모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숏을 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각종 그 연기금이나 이제 글로벌 ETF들이 이제 추종을 하고 있는 신흥국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의 한국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이제 넘어갈 때마다 그 비중 조절을 할 때마다 나오는 물량들이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리밸런싱이 언제쯤 끝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역시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요, 연구원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다가 성과급 이슈로 인해서 좀 하향 조정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된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그 ADR 상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긍정적으로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론과의 그런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TSMC 같은 경우에도 그 ADR
ADR과 그 본주 간의 그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디스카운트는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주 대비해서 ADR이 조금 더 고평가될 수 있는 그런 좀 괴리도 이제 벌어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닉스의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은 ADR 쪽으로의 수요가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섹터가 좀 눈에 띄었는데 특히 소부장단 안에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전력기기도 모처럼 좀 시세를 받아주면서 어제 그리고 그 전거래일 좀 매수가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섹터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반도체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전공정과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비 투자가 재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공정 쪽이다 보니까 뭐 관련된 ETF 상품들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오르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램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같은 네. 그런 장비주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은 또 30주년을 맞았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사실 정책만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체질 개선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승강제 도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이제 연초부터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좀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7월 달부터는 그 상장 폐지 요건들 강화된 상장 폐지 요건들도 이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 폐지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코스닥에 이제 그 발행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기계적으로 EPS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에 이제 체질 개선이 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이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코스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신규 수급도 들어오면서 좀 코스닥의 긍정적인 유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테마주를 뭐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쨌든 시총이 일단 좀 사이즈가 되고 그다음에 뭐 실적이나 어쨌든 유동성이 좀 괜찮은 소부장이나 바이오 쪽으로 이제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내내 너무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의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중형주 안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반도체만 이제 올라가면서 조선이나 이제 방산 같은 뭐 이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이제 업종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뭐 그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재료가 나와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방산은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종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아니면은 뭐 휴전 이후에도 그런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형주 중에서는 소비주가 가장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호재에도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26년도 전체 영업이익의 그 이익 전망치로 보나 가장 이제 연초 대비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연초 대비해서 가장 상향 조정이 많이 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주들도 충분히 지금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선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개별 종목 안에서 하나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합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조선주 안에서도 뭐 엔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조선주를 봐야 되는지 기준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조선주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게 LNG 선과 그다음에 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스카에 대한 그런 신규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플에 상당히 더 열리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먹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게 삼성중공업 쪽에서 이제 그런 언급을 했다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멀티플 상단이 추가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은 신규 수주 같은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주가적으로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금 더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좀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7월장이 지금 오늘 7월 2일이죠. 어제 시작이 됐는데 바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앞으로 7월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저희 하반기 전망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2분기에서부터 3분기 초까지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그런 지수의 변동성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민감도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고금리로 이제 금리가 좀 떠 있는 상황에서는 조달 금리에 대한 그 현금 조달이나 이제 조달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이제 재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세 자체가 기술주에 대한 그 성장세 자체가 금리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4분기 들어서는 다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제 10,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하반기까지는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 김지연 다울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